네, 안녕하세요. 항상 제일 먼저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요,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아,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을까? 임팔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다들 의리. 통보하지도 않고, 아이고 저런, 알람이 왜 안 떴죠? 통보도 안 하고 갑자기 안 하질 않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면 안 되죠. 제가 미리 공지라도 해드리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생긴다고 커뮤니티에라도 제가 올려드리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밸런스는 괜찮은가요? 셋, 하나, 둘. 같은 분 거예요. 네, 좀
제가 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거. 네, 이분이 좀 복잡하네요. 좀. 끝났네. 또 다른 게 뭐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늘 하던 것도 있고 E 마이너 재즈 펑크 소울 한번 들어볼까요? 재즈 퓨전이라는 If you don't know how to make chords, this is it. Congratulations. 식스 들리세요? 느낌? 소리? 요게 식스 느낌이에요. 요거네요. 보이싱이 아니면 야 제대로 펑크네요. 식스 도리안 원코드. 아 코드가 바뀌네. 해서 C 메이저 브릿지가 서스포가 많이 나온. 세븐에서 6로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식스로 떨어지는 거.
E 마이너, E 도리안 내지는 E 마이너 펜타토닉. 자, 아무튼 이거 괜찮네요. 이거 제가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재즈 펑크 퓨전인데 중간에 코드가 살짝 그 변형이 있긴 한데, 네, 거의 키 하나로 몰고 가도 되겠네요. D 서스포, E 서스포, B 서스포, 네, 다 이게 E 마이너 키 안에 들어있는, 중간에 빼고. 근데 네, 상관없네요. 임팔라님, 그 바라모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시대요. 왜 좋은지 한번 여쭤보세요. 어제 오늘? 네, 어제 오늘 기분이 좋으시다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혼자만 하시지 말고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뭐 딱히 좋은 일이 없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화돼서 그렇다고요? 지금 기타 연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바라모님 왠지 기타 연습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민감한 문제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쵸? 예, 피킹을 하는데 자꾸 다른 줄을 건드리시는 건 그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숙련도의 문제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손 있잖아요. 오른손. 네, 오른손을 항상 이 브릿지 쪽에 대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손바닥 부분을 이렇게 딱 대주세요. 대시고 6번 줄 칠 때는 손을 살짝 들어야 되겠죠. 뮤트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는 계속 손을 이렇게 여기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피킹 하실 때. 저는 지금 이 손이 여기가 지금 여기 빨갛죠. 여기가 지금 거의 한 3번 줄까지 다 손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고정이 되는 게 되게 편해요. 그죠? 자, 뭐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꼭 이게 뭐 진리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그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뮤트도 같이 되고, 그죠? 걸었을 때. 아까 칠 때는 노이즈가 없었는데 오늘 이 방송에 꽂으니까 노이즈가 좀 생기네요. 아, 뮤트 하죠. 뮤트 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오른손 다 돼요. 예, 다 됩니다. 되고 있어요. 그쵸? 아, 앞쪽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뮤트 플레이 있잖아요. 이런 거 칠 때는 당연히 뒤로 가야죠. 요런 뮤트 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노이즈만 제거할 때는 앞쪽으로 오셔도 상관없죠. 그쵸? 손은 여기다 대고 있죠. 아예 이렇게 드라이브 걸었을 때는. 생톤일 때도 똑같이 쳐요. 근데 이제 이 뮤트 플레이를 할 땐 뒤로 가죠. 손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뭐 이제 이런 스캔 같은 거 할 때 뮤트 플레이. 그리고 왼손으로도 뮤트 할 때가 있으니까 섞이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큰가 소리가? 기타 소리 좀 크지 않으세요? 예, 좀 줄였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왼손 뮤트. 이런 거는 이제 왼손 뮤트. 오른손 뮤트는 이제 또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른손 왼손 뮤트가 같이 들어가야죠. 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몸이 그렇게 가요. 그냥 알아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써도 찾아가는데, 그쵸? 5, 6번 정도는 땐 떼고 1, 2, 3, 4번 줄 정도에 붙이고, 그쵸? 보통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저는 5번 줄 칠 때도 6번 줄에 걸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6번 줄에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6번 줄 칠 때만 빼놓고 5번 줄은 다 걸어놔요. 6번 줄만 빼고. 지금 다 열어놓는 거죠. 근데 오른손은 6번 줄은 닫아놓고, 이럴 때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닫고 치고, 이럴 땐 닫고. 지금 닫은 거죠. 자, 그러니까 소리의 질감을 계속 느끼면서 치셔야죠. 그리고 자꾸 다른 줄이 닿는 거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연습이 최고다. 자꾸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서 오른손을 제가 이제 항상 그 레슨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일렉 기타를 하시는 분은 그게 뭐 어떤 스타일의 기타든 무조건 오른손을 대게 시켜요. 이렇게 대고 피킹을 하게끔 6번 줄만 살짝 들고,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붙어 있어요. 항상 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6번 줄만, 얘도 지금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쪽 부분이, 요 앞부분이 여기 붙어 있어요. 항상 붙여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손에 조금 더 자유를 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지금 기타 줄이 다 죽었어요. 얘가 줄 안 가른 지가 오래돼서 이 기타는 공연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시간차가 많이 나나? 아닙니다. 임파라님. 감사하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게 더 감사하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회원 전용 일단은 그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영상을 지금 이제 제작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 약간 몸이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한 뭐 제작은 안 하고 어, 일단은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나와서 아마 그 영상을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멤버십 분들만을 위한 그 재즈 마이너 스케일하고 거기에 이제 얼터드 스케일하고 이제 리디안 플랫 세븐 스케일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지금 우리 그 모아뮤직 그 멤버십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상만 보고 오시는 것 같고, 세 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은 임팔라님 한 분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그 자료상에서는. 예. 그래서 어쨌건 그 멤버십 분들을 위한 또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아, 문진태님 안녕하세요. 웨스 라인과 장고 라인을 설명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웨스 라인은 웨스 몽고메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웨스 몽고메리하고 그 장고 저기 뭐 프랑스 손가락 세 개인 그 장고 라인, 아, 저 이름 까먹었네. 그 두 분의 라인을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일단은 웨스 몽고메리 걸 제가 카피를 예전에 한 곡을 하긴 했었어요. 카피를 하긴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한 20 몇 년 전, 20년 넘었죠 벌써. 20 몇 년 전에 카피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어, 웨스라인과 장고라인의 설명이라는 거는 뭐 그 두 분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아, 사실 아마 프랑스 기타리스트 손가락 세 개인 그 장고 그분의 음악은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웨스 몽고메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드 스케일, 코드 톤, 아, 아, 재즈를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퍼 스트럭처 활용하는 거라는데 이해가 안 어려워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연주가들의 그 노트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카피를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썼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예. 그런 거는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됐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그 문준태님 일단은 그 근데 참 바라모님도 그렇고 임팔라님도 그렇고 그 저희는 재즈를 가르친다라는 거를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기타 전체, 이론 전체 우리는 이렇게 넓게 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임팔라님이나 바라모님은? 자,
일단 어퍼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웨스나 장고만이 그 어퍼 스트럭처 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재즈 연주가들은 다 어퍼 스트럭처를 연주를 해요. 다 씁니다. 다만 네, 그쵸. 예. 다만 그 문준태님 그 어퍼 스트럭처를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어퍼 스트럭처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정리를 드릴게요. 그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일단 연주적인 부분을 뺄게요. 뭐 리듬감이라던가 타이밍, 톤 조절 이런 거는 다 제외를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원래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톤 칼라나 그쵸? 리듬 리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기타의 톤 칼라, 그 다음에 손맛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원래는. 근데 그 부분은 뺄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어퍼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어퍼 스트럭처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먼저 이해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모든 코드 스케일과 모든 텐션의 관계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오니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리안부터 쭉 와가지고 로크리안까지 7개 거기에다가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재즈 마이너 스케일 그쵸? 거기에다가 뭐 리디안 플랫 세븐 얼터드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디미니시드 얼터드 스케일에서 하프 홀 디미니시 스케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여기 저기 모아뮤직 이론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프 홀 디미니시의 그 디미니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또 텐션들 거기에다가 뭐 홀톤 스케일, 어그먼티드 스케일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스케일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 그리고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7개의 코드 스케일이 나오고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7개 코드 스케일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그 메이저 스케일 말고도 또 하모닉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걔네들을 각각의 세븐스 코드를 다 쌓아서 각각의 코드 스케일을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드 톤과 텐션 이런 관계의 코드 스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따지자면 7개의 코드 스케일 있죠. 아이오니안부터 로크리안까지 그 7개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고 텐션 관계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얼터드부터 시작해서 리디안 플랫 세븐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미니시 얼터드 스케일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뭐 믹솔리단 플랫 9 플랫 13까지 이 정도까지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어베이러블 텐션, 어베이러블 스케일이라 해서 2 마이너 7일 때 내가 도리안 스케일이 기본이지만 거기에는 재즈 마이너 스케일도 쓸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로 바꿔서 연주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러한 개념을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5, 7에선 기본적인 스케일이 믹솔리디안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믹솔리디안 플랫 13 거기다 서스포 계열까지 가면 또 뭐 서스프리지안 스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많이 나와요. 서스포까지 합치게 되면 그리고 또 얼터드 스케일, 리디안 믹솔리디안 샵11이 리디안 플랫 7 스케일 요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 메이저 7 같은 경우도 아이오니안, 리디안 그 다음에 뭐 어그먼티드 스케일 이 정도까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걔네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C 아이오니안 스케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죠 지금. 저번 주에 막 바라모님하고 막 우리 쉬운 거 해야 돼요 막 구독자 수 늘리려면 쉬운 거 해야 돼요 그랬는데 자 일단 아이오니안 스케일로 넘어갈게요. 아이오니안 스케일로 넘어가면 제가 이거 살짝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어차피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오늘 지금 거리에서 지금 인트로 멋있게 하는 거 그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질문이 나온 거니까 질문을 먼저 하시죠. 제가 이렇게 딱 준비해 놨잖아요. 문준태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 문준태님께서 보고 계셔야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일단은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울리고 있어요.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울리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 많이 알고 있는 스케일이 아이오니안 스케일이 있고 리디안 스케일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어베이러블 스케일, 어베이러블 텐션이라 그래서 사용 가능한, 즉 원래 원 메이저 7이라는 코드에서는 아이오니안이 기본이지만 우리가 리디안적인 사운드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그먼티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뺄게요. 어그먼티드 스케일은. 오히려 근데 어퍼 스트럭처를 하기에는 어그먼티드 스케일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사운드가 너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가 나오니까 일단은,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어그먼티드 스케일은. 그러면 아이오니안 스케일 같은 경우엔 도레미파솔라시도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루트, 서드, 피프스, 플랫 세븐스, 세븐스라는 코드 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텐션 9, 스케일 톤 4, 텐션 13,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샵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텐션 샵 11, 뭐 이렇게, 그쵸? 요게 리디안 스케일이죠. 그러면 원 메이저 7일 때 이 두 가지 스케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 원 메이저 7일 때 샵 11이라는 사운드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파샵이 들어간단 말이죠. 파샵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레미피솔라시 도레미피 우리가 텐션도 샵 11 잡을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물론 아이오니안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아이오니안 가지고는 어퍼 스트럭처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스케일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자, 리디안으로 생각했을 때 도, 미, 솔이라는 C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죠. 그런데 리디안 스케일에서 가장 리디안적인 색깔을 내는 그 특징이 바로 요 파샵이에요. 파샵. 얘가 들어가야 리디안 색깔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3화음을 찾는 게 바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레, 파샵, 라인, D 메이저 트라이어드예요. 그러면 내가 C 메이저, 얘 자체는 현재 C에 관련된 메이저 스케일 관련된 건데, 내가 이 어퍼라는 건 위쪽의 구조죠. 즉 9, 샵 11, 13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D 메이저 트라이어드예요. 그러니까 C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을 때 나는 D 메이저 7을 생각하고 D 메이저 7 코드톤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일종의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예요. 어퍼,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스트럭, 영어가 헷갈리네. 알았다. 스트럭처 트라이어드. 그쵸. 특히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어퍼 스트럭처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소리의 사운드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장고 라인하르트라든가 아니면은 웨스 몽고메리가 뭐 무슨 라인을 썼냐,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의 리듬이나 어떤 그런 감각이 어떠냐, 그거랑 그 다음에 이런 컨셉들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멜로디를 분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를 많이 썼다. 근데 이거는 모든 연주가들이 많이 써요, 사실은. 장고 라인하르트, 웨스 몽고메리나 장고 라인하르트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재즈 뮤지션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를 다 연습을 해서 씁니다.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단순한 게 아니죠. 지금은
트라이어드를 한정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한정해서 친 거죠. 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얼터드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만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면 예, 그 이거는 돈 내고 배우셔야 되는 아주 네. 대학에서도 거의 뭐 한 4학년 예, 되게 어드밴스한 그런 이제 방법에서 배우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는 요즘 다 알아요. 누구나가 다 아는 개념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바라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임팔라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리디안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오니아는 어차피 도레바 솔라시도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파라는 스케일 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래서 C 메이저 7일 때, 그러니까 메이저 7일 때 리디안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B 마이너 7이라는 코드 톤도 있고 그다음에 G 메이저 7이라는 코드 톤도 얘네들도 일종의 어퍼 스트럭처 개념이에요. 즉 텐션들을 포함하고 우리가 도미솔시라는 C 메이저 7의 전체적인 코드 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텐션을 포함한 또 다른 구조의 그런 트라이어드든 아니면은 세븐스 코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펜타토닉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퍼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구조에 있는 음들을 엮어서 물론 코드톤도 같이 포함되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C 메이저 7인데 C 메이저 7 코드톤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연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퍼 스트럭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B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C, 레, 파샵, 라잖아요. 그러면 C 메이저 7일 때 이것도 콘텐츠 나오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콘텐츠인데 이런 거는 원래 자, C 메이저 7 나왔을 때 그쵸 B 마이너 7 코드톤을 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레피라 하면은 B만 7음이고 레는 뭐예요? 텐션 9, 파샵은 텐션 샵 11, 라는 1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D 메이저보다 음이 하나 더 들어가죠. 7음까지. 그래서 두베라바 이런 식으로 띠아레르 따르라라르리라. 이거 제가 상당히 많이 연주하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바라모님하고 임팔라님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코드톤 플레이를 할 때 드랍 투 보이싱을 많이 이용한다고. 자, 이걸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코드톤인데 쉽게 말하면 C 메이저 7일 때 C 메이저 7 코드톤을 치는 게 아니라 C 메이저 7일 때 B 마이너 7 코드톤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어퍼 스트럭처죠. 이런 것들이 다 아까 C 메이저 7일 때 나는 솔도미레피라 솔도미라레파 라레피 이러시고 두베라 두레루뿌바라 아니면 떼레바루바라 따라바두바라 그쵸. 뒤에 D는 다 레, 파샵, 라는 다 9, 샵 11,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구조를 그 또 다른 그 이제 그 코드톤으로 묶어가지고 연주를 하는 이런 것들. 됐나요? G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솔, 시, 레, 파샵이잖아.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얘도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C 메이저 7 좌우를 쓸 때 솔, 시, 레, 피 뭐 라까지 가도 돼요. 라는 13이니까 그러면은 G 메이저 7의 9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구조를 또 얹었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준태님 이해가 되셨나요? 또 펜타토닉은 또 뭐냐? C 메이저 7인데 C 메이저 7은 C 메이저 A 마이너 펜타토닉 똑같잖아요. 우리 맨날 치는 거. 근데 C 메이저 7일 때 B 마이너 즉 D 메이저 펜타토닉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성음이 D 메이저로 따지면은 레, 미, 파샵, 라, 시예요. 그러면 레, 미,
레는 텐션 9이죠. 미 파샵은 샵 11이죠. 그 다음에 라는 썰틴이죠. C는 메이저 7. 예.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음들을 사용 가능한 텐션을 사용 가능한 그런 다른 스케일들. 그래서 아이오니아일 때 리디안 내지는 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거먼티드 스케일은 이거는 뭐 트라이드가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뭐였지? 어그먼티드 스케일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미 아닌데? 그치 A 플랫이지. 그렇죠. 3개가 나오는구나. 3타닉. 야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메미솔 라플레시도 6개짜리 스케일이 어그멘티드 스케일은.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C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고 A 플랫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고 E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고 그 스케일의 구성음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또 다른 그러한 그 코드죠. 코드 톤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주를 하는 거죠. C 메이저일 때 저는 E 메이저 따바라 A 플랫 드바라라라라 C 메이저 때 드바라 따바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장고 라인하르트나 아니면 웨스 몽고메리는 요 어그먼티드 스케일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운드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문준태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웨스 몽고메리는 뭐 제가 뭐 직접 그 솔로 라인을 따본 거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그 되게 복잡한 스케일들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장고 라인하르트도 그렇게 어려운 거 쓰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써봐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거의 잘 안 쓰는데 그냥 얼터드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쓰고 뭐 아무튼. 예를 들면 도리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 그럼 그 안에 F 메이저도 있고 G 메이저 트라이어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D 마이너가 떼베라 떼베라 떼떼레르 떼레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 트라이어드의 군으로 묶는다든지 다른 개념의 코드 톤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솔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보이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로는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를 기타로는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를 솔로로는 가능한데 보이싱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컴파운드 코드라 그래요. 왼손도 보이싱, 오른손도 보이싱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거는 피아노가 되게 잘해요. 피아노가. 왜냐면 손가락 10개.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베이스만 주고 C라는 놈을 주고 예를 들면 C를 주고 D. 근데 얘는 D7이라 여러분 D7의 그 서드 인버전이라 그래서 뭐 아무튼 문준태님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 스케일을 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스케일을 모두 개념문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색깔을 내주는 거죠.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도 내추럴 마이너가 기본이지만 도리안도 쓸 수 있죠. 프리지안도 쓸 수 있죠. 에올리안은 내추럴 마이너구나. 하모닉 마이너도 쓸 수 있죠. 재즈 마이너도 쓸 수 있죠. 거기에다가 또 더 있어요. 마이너 스케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너 스케일은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재즈 마이너 3개가 있는데 일단 재즈 뮤지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도 다 7개 코드 스케일을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각 스케일별로 코드별로 다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 채널이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에서 그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든 그 트라이어드를 아니면은 세븐스 코드든 마찬가지예요. 같은 종류의 거를 12키를 쫙 그리고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리디안으로 따지자면은 이 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 음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음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진짜 완전히 그런 뭐 재즈 모던 재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제가 레슨을 하는 거라 굳이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거를 알려드려봐야 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너무. 그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자 일단은 요 설명은 다른 안경 써야 되겠다. 잘 안 보이네도 하는 거라서 다른 재즈 기타 학습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 하트 때문에 가려가지고 네. 저 채팅창 여기 왼쪽 창으로 볼게요. 저쪽에서는 지금 안 보여서 다른 재즈 기타 학습에 아니에요. 그 바라무님 이거는요 모든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다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쪽 계열은 연습하고 저쪽 계열은 연습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그 연주가들이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아카데믹한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의 그거인 거지. 뭐 프로라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그냥 내가 돈을 받고 음악을 활동할 수 있느냐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이 펜타토닉 라인 하나 이거 네네네 임팔라님 임팔라님 생각이시고 그건 존중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치시더라도 굉장히 맛깔나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다 사실은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취향의 문제. 어퍼 스트럭처를 활용한 솔로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당연히 분명히 있죠. 저도 그거를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솔로 라인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아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퍼 스트럭처 정도를 벌써 다룰 정도가 된다면 기타 실력이 상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하셔야죠. 그렇죠. 그 어퍼 스트럭처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어퍼 스트럭처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 세븐일 때 재즈 마이너에서 아르페지오를 많이 쳐요.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어퍼 스트럭처 개념이거든요. 네. C 마이너 세븐일 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어퍼 스트럭처를 쓰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기타 연주가들만이 자기가 잘 쓰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라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죠. 예. 그런 차이로 좀 갈라지는 거지. 그 일단은 이 모아 뮤직에서는 좀 넓게 가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분명히 저것도 다를 거예요. 나중에는 저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펜타토닉 또 인아웃 생각해가지고 넓게 보고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C 메이저 세븐이다 그러면은 반음 전에서 접근하는 반음 위에서 접근하는 이게 코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스케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떻게 음악적으로 들리게 연주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스스로한테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되뇌이는 게 이거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들리게 할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예. 음. 뭐 저뿐만 아니라 그 공부 제대로 하고 오신 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완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만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음. 그러려면 이제 이 어퍼 스트럭처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코드 톤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보이는 거죠. 카르카시가 뭐예요? 항상 바라보님은 뭔가 새로운 거를 항상 말씀을 하세요. 카르카시가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10년 동안 왜 그 공부하고 온 그 제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지금 근처에서 술 먹고 있다고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나 방송해야 된다고. 아 클래식 기타 교본. 아 저는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때 바라모님 그 임파라님 보셨죠? 그때 왜 그 기타 오중주 할 때 그 지휘하던 그분. 예. 그분이 지금 여기 제 요 학원 근처에서 지금 술 먹고 있대요. 빨리 나오래요.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끝나고 전화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방송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거리에서 제가 미리 그 저기 공지 올려드렸잖아요. 거리에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나게 인트로 할 것인가. 그 저번 주에 바라모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좀 더 대중적인 걸로 가라. 그런 하자. 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드 하다가 거리에서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너무 좀 약간 확 멀어지는데요. 예. 이것도 되게 잘 만든 곡입니다. 이 거리에서도.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도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어차피 제가 미리 공지를 했었으니까 진행을 좀 할게요. 요 인트로가 요게 라인 클리셰입니다. 요 부분이 요거를 뭐 보통은 자, 둘, 셋. 자, 편집점.
보면은 자 거리에서 같은 경우가 되게 그 상당히 그 많이 좋아했던 곡이죠. 거리에서. 그리고 바라모님은 A 마이너로 A 마이너 키로 하신다고. 예. 오리지널 키는 요 G 마이너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면은 이게 라인 클리셰라고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있습니다. 그 사마음의 인버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라이브 말고 그 제가 쭉 그 만들어 온 영상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거기에 보면은 이론에도 있고 기타에도 사마음에서 라인 클리셰를 다 다뤘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은 이 라인 클리셰 같은 경우는 이 거리에서에서 가장 이 특징적인 게 바로 이 라인 클리셰인데 사실 이 악보가 오리지널 악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체보를 한 악보이기 때문에 예. 보니까 이 악보는 좀 옛날 악보예요. 옛날 악보고 다 오픈되어 있는 악보를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돈 주고 제가 사갖고 와도 악보 사용하는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라인 클리셰, 클리셰가 이게 프랑스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어떤 악보에서는 요게 코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라인 클리셰라는 거는 하나의 코드에서 그 특정한 음이 반음씩 하행하거나 상행을 할 때 이게 약간 크로매티시즘? 크로매틱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크로매티시즘에서도 다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외국 유튜브에서 그 크로매티시즘 그래서 반음계적인 음악을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요 라인 클리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반음계적인 음악을 만드는 게 이거 너무 어려워져. 그러면 또 그 뭐냐면은 그 우리 저기 뭐야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있어요. 도미넌트가 오더권으로 연결되는 도미넌트가 있는데 그러한 코드 진행에서 중간에 있는 그 오더권의 그 도미넌트를 서브 5로 바꿔버리면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 도미넌트로 바꾸게 되면 반음씩 떨어져요. 그리고 3칠음이 오도권은 기본적으로 3칠음이 반음씩 떨어집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블루스에서 일반 블루스에서 알려드릴게요. 또 크기가 안 맞아. 또 악보가 안 맞네. 보면은 우리 A7 그러면 솔하고 도샵이죠. 그러면 D7은 레하고 파샵하고 도예요. 즉 솔하고 도샵, 파샵하고 도, 라, 레, 오도권으로 이렇게 오도권으로 움직이는 도미넌트는 A7, D7, A7, D7 그러면 3칠음이 반음씩 서로 자리를 바꿔서 반음씩 떨어져요. 요렇게 반음씩 떨어지는 음악 이거는 그 12음계 기법인가? 아니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에도 클래식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클래식 이론들은 사실은 클래식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음씩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근데 얘는 이 기법하고는 다르게 같은 코드에서 즉 G 마이너에서 이거 직접 보여드리겠다. 그 안에 있는 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베이스가 인버전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보면은 G 마이너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G 마이너 우리 요즘 그 MG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잡죠. G 마이너 7 그러면 근데 이건 좀 다르다. 자, 요렇게 G 마이너. 얘 G 마이너 7이고 G 마이너. 그러면 G 마이너에서 솔이 반음 떨어지면 G 마이너 메이저 7, G 마이너 7, G 마이너 6 이런 식으로
C 마이너로 한다면 요렇게 여기서 여기도 있네요. C 마이너죠. 우리 마니점 C 마이너. 그러면 도 요렇게 도시세라 이게 중간에 있어도 돼요. 요것도 C 마이너거든요. 탑이 C 그러면 얘가 미 플랫 솔도 요 3노트 트라이어드도 제가 다 알려드렸던 거고 그 3노트 트라이어드 연습을 하시면 그 문준태님 그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 공부하는데 좋아요. 연주하는데. 예. 요것도 있고 뭐 마이너 같은 경우 이거 예를 들면 F 마이너, G 마이너 계속 할게요. 얘도 G 마이너예요. 그래서 디스 마스컬레이드 같은 경우 F 마이너 B 플랫 7 그러다가 노래 들어가면 Are we really happy here with this lonely game we pla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클리셰 물론 마지막 코드는 요 코드는 아닌데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F 마이너 메이저 7 그러니까 파 미 메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요. 거리에서 그래서 G 마이너 했을 때 인트로 이거 내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게 솔, 피, 파, 미 이런 식으로 G 마이너 그러면 G 마이너 메이저 7 바로 요 그 루트에서부터 메이저 7, 7, 6 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라인 클리셰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사용이 돼요. 이 거리에서가 요게 사용이 됐어요. 이거를 메이저로도 할 수 있습니다. G 메이저로도 G 메이저 7, G 메이저 G7, G6 네. 근데 마이너가 사용 빈도는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C 마이너도 C 마이너 7 잡아도 돼요. D7 그쵸. 거리에 요것도 똑같이 가로등 불이 F7도 F7이에요 원래. F7 자리요. 하나 둘씩 B 플랫 메이저 7 잡아도 돼요. 멜로디가 3음이니까 고 D7 뭐 샵 9 플랫 9 G마음을 넘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라인 클리셰를 사용하시면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요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요 바레 코드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걸 이제 E 마이너로 바꾸시면 돼요. E 마이너 코드를 요거 앞에만 바꿔드리면 나머지 코드들은 다 똑같아가지고 그대로 바꿔보시면 돼요. 혹시나 요걸 갖고 계신 분들은 요게 E 마이너 메이저 7 E 마이너 7 E 마이너 6 그 다음에 얘가 A 마이너 얘가 B7 플러스라는 거는 샵 5를 말하는 건데 플랫 13으로 생각해.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아무튼 샵 5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얘기가. E 마이너 메이저 7 A 마이너 F는 D7 2, 5예요. 이게 G에 대한 G 메이저 7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E 마이너면 E 마이너 앞에 오도는 B7 E 마이너 메이저 7 A 마이너 예. 요게 지금 요 코드가 다 이게 전부예요. 다 똑같아요. 코드 진행들이. 그러면 이제 이 E 마이너부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자 요거 E
E 마이너. 그래놓고 카포 끼시면 되죠. 3플랫에 끼셔도 되고 5플랫에 끼셔도 되고. 그래서 E 마이너로 개방현을 이용해서 해놓고 카포를 끼는 거 이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E 마이너. 그쵸. E 마이너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요 4플랫 얘도 미잖아요. 미. 그러니까 미부터 미, 솔, 시, 미. 어차피 얘가 E 마이너예요. 네, 요 하나만 잡아도 미, 솔, 시, 미, 메, 솔, 시, 미. 레샵이죠. 솔, 시, 미. 레가 그리고 5번 줄에 여기가 있어요. 이거 슬라이딩으로 들으리.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도샵 얘가 바로 E 마이너 6예요. 여기까지 다시 미, 레. 5번 줄 레, 5번 줄 레 플랫, C샵 여기까지. 오른손은 1, 2, 3번 줄 순서대로 3, 2, 1, 3, 2, 1 줄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 써요. B7. 그쵸. 허리에 E 마이너, E 마이너, 가로등 불이 D7. 스타라리다 따라 G. 아니면 G 메이저 7. 빨간색이네. 여기까지는 코드가 우리 저번에 했던 그거 이하이의 그거. 자 아무튼 이 가요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그 비슷한 진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다 외우게 돼요. 네. 자 그래서 거리에서는 요 부분만 잘 살리셔가지고 요렇게 개방현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을 키워드렸던데 요건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그렇게 다시 또 여기에다가 그 기타고 넥에서 그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가 되게 많이 씁니다. 요거가 요렇게 E 마이너. 그러니까 라인 클리셰가 마이너 나왔다 그러면 E 마이너로 다 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좀 G 메이저죠. 그래서 그리고 카포 끼는 거죠. 바라모님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당연히 해보셨겠죠. 어퍼스트럭처 트라이하다가 갑자기 가요 인트로로 가니까 다들 네, 저는 당연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그 문준태님도 아까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퍼스트럭처 트라이어드 이런 거 질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음악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그리고 그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느끼는 게 종수채님, 네, 먼지가 되어는 베이스 러닝인데 그게 그거예요. 그 베이스 러닝이 아니요, 그게 인버전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제 영상 많이 안 보셨죠? 인버전을 하는 이유 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저번 주인가 라이브 때. 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거는 베이스 러닝이죠. A 마이너에서
랄라 다레라 솔. 이거는 A 마이너 7의 베이스 G예요. 이거는 그냥 A 마이너 7의 베이스 G라고 안 그러고 그냥 A 마이너 on G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이 A 마이너 이게 7음 자체가 A 마이너 7 코드의 그 7번째 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표기를 코드 표기를 A 마이너 7 on G라고 안 그러고 그냥 A 마이너 on G라고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on G 그 다음에 A 마이너 on F 샵.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라인 클리셰는 아니지만 같은 성질의 A 마이너예요 다. 그쵸? A 그 다음에 G. 얘는 A 마이너 7이에요. 얘는 A 마이너 7. 얘는 A 마이너 6예요. 마이너 메이저 7만 없는 거네요. 얘는. 그쵸? 그 다음에 F가 오죠. 코드가 F27이 오죠. 그러니까 라솔피파미 이런 식으로 라솔피파미.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 러닝이 바로 인벌전을 해서 그 베이스 러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즉 그 자리 바꿈 화음이죠. 이렇게 그 슬러시 코드를 쓰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인벌전이라 그래요. 얘는 A 마이너의 6번째 음인 A 마이너 6. 얘는 A 마이너 7음. 얘는 A 마이너. 다 같은 그 코드 왼쪽에 있는 코드 안에 있는 구성음들이 얘네들이 왼쪽에 있는 코드 안의 구성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음을 가지고 베이스를 씀으로써 베이스 진행을 좀 더 베이스를 멜로디컬하게 바꿔줄 수 있는 라솔 라솔 피파미 이런 식으로 그쵸 바꿔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러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인벌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베이스 러닝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런데 베이스 러닝을 하면서도 또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서도 코드가 안에 있는 그 음정들이 바뀌잖아요. 음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화성적으로도 그 색감도 기존에 있는 기본형하고는 다른 느낌이 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다 쫓는 거죠. 베이스 러닝이 맞고 같은 A 마이너의 코드의 인벌전 형태이면서 그렇죠. 작은 뭐였지? F 메저. 모자란 당신 얘도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쭉 그 임팔라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라보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나란한조 관계인 C 메이저의 251과 A 마이너의 51 이게 적절히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나란한조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C 메이저 키 251은 D 마이너 7 G7, D 마이너 7 G7, 뭐 D 마이너 G7 해도 되고. 아, 이게 아마 거리에서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거리에서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의 5도인 E7. 그래서 A 마이너 7의 A 마이너 7이에요 이게. A 마이너 on G 그 다음에 F 샵. 그 다음에 F 메이저 7도 이렇게 하면 F 메이저 7이 돼요. 네. 근데 보통 여기서는 F로 잡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F니까 그렇죠. 작은 D 마이너 G7
She made a F 마이저 뭐더라? 아무튼 A 마이너 C를 자, 일렉기타로 네, 그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또 형님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 구독자가 그래요. 구독자 층들이.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박광현이라는 분 있어요. 거기에 한송이저 들국화처럼 그것도 비슷해요. A 마이너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E7 여기까지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D 마이너 따라라 따라라라라. 자, 이거는 저작권 걸려도 한번 해볼게요. A 마이너 저 하늘 위로 떠가는 이 흰 구름 E7 D 마이너 당신의 하얀 미소처럼 슬픈 내 마음 G7 알려주지만 뭐였더라? 어느새 바람 따라 멀리 계속 C 메이저 to 5이 반복이 돼요. 그다음 E7 나오면서 흘러가네 다시 A 마이너로 가고 싶은 느낌이 오면서 마이너 느낌이 또 나는 거죠. 나라란 조인 같은 메이저 마이너 그래놓고 저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남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거 불러볼게요. 작은 가슴을 자,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죠. 리듬이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발라드고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지. 발라드도 원래는 16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먼지가 되어는 좀 더 경쾌한 16비트고 그쵸? 네, 맞습니다. 설명이 다 됐죠? 네. 저는 하나를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막 떠올라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에서는 이렇게 자 악보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E 마이너로 채팅창 빼고 E 마이너로 바꾸셔가지고 네 E 마이너로 바꾸셔서 이거 고정 좀 해야지. 그래도 광고는 해야지. 안 되나? 되는군요. 메시지 고정은 해야죠. 고정을 안 해놨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G 마이너 자체로 바레 코드를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G 마이너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오픈 코드 즉 요 개방현을 이용한 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은 E 마이너로 키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카포를 3카포 끼시면은 딱 됩니다. 그러면 딱 라인 클리셰 요 인트로 부분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미리 레샵 레레 도샤 한 분은 이렇게 하시고 또 한 분은 솔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솔이 아니지 미가 되는 거죠. 지금 E 마이너니까 지금 아까 G 마이너는 그거였고 그럼 미를 옥타브로 해가지고 미 네, 이런 식으로 발음씩 미메레 디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한 분이 이렇게 딱 쳐주시면 두 분이서 만약에 이거 노래하시고 기타 치실 때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요거. 예. 지금 요 솔 파샤 어디 있어? 솔 파샤 파미 요거를 이렇게 이 마이너로 바꾸면 미 레샵 레 도샵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요것만 딱 사주셔도 분위기 확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요 곡 가지고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니어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를 중간에 그걸로 중간 간주하고 후주로 요걸 넣어요. 예, 그러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 하나는 일단 끝냈습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그 계속 라이브를 하면서 그래도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주제를 좀 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설명을 많이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가면 네. 네. 그 종수채님 어떻게 그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만 하고 나가셨나? 계시는구나. 라인 클리셰와 전이는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어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라인 클리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은 그쵸. 그 음은 코드를 그 움직이는 그 음이 있잖아요. 미메레 요거 움직이는 음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쵸. 제일 탑으로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전이 즉 인벌전이라 그래요. 인벌전 코드는 그 베이스를 아예 지정을 해주는 건데 라인 클리셰를 그렇게 전위를 해서도 인벌전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 보니까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옛날 가요 같은 거 질문하시더라도 되게 되게 공부를 좀 되게 많이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도 다 그런 시절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지 저도 잘 알아요. 예. 그냥 코드가 이렇게 나왔어도 요런 라인 클리셰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위를 만들어줘서 연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베이스를 미, 메, 레, 리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네. 아니면은 그 코드를 그 떨어지는 음을 그 코드 안에 숨겨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죠. 예. 예. 먼지가 되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곡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베이스가 좀 더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코드는 같은 코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인 클리시하고 거의 흡사해요. 하나만 빠져 있잖아요. 예. A 마이너에서 A 마이너 7으로 바로 넘어갔죠. 마이너 메이저 7 없이. 그리고 A 마이너 6로 가고. 근데 베이스를 갔으니까 이거는 아예 코드 자체가 아이고. 자, 뭐 다른 질문 또 없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것도 진행을 할까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뭐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이제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더워요. 갑자기
너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오늘 그 얘네 유튜브 서버가 좀 빡빡한가 봐요. 예. 이게 금요일 밤은 항상 빡빡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빨간 핑이 몇 번씩 뜨네요. 되게. 임팔라님. 아 근데 그 임팔라님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좀 어려웠나요? 제가 부산에 가는 일이 있으면 꼭 임팔라님을 한번 꼭 뵙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진짜 그 어, 제가 꼭 한번 뵙고 예. 예. 아니요 좀 특별 레슨을 하고 올라올까 생각을 했었죠. 원래 토요일 날이 라방이 많아요. 예. 아 금요일 날이 참 금요일 날이 라방이 많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때문에 라방이 많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불금이니까 이제 뭐 여러 종류의 그런 라이브 방송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줄이 생명을 다했어요. 이제 줄을 갈아야 돼요. 하도 안 갈았더니만.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하겠습니다. 네. 자, 특별한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잽잽이 저번에 계속 하던 거 시리즈 계속 이어서 잽잽이를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하는 잽잽이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잽잽입니다. 오늘 하는 잽잽이는 자, 이쪽 넘어와라. 자, 오늘 하는 잽잽이 재미있는 잽잽이 안돼 있고 자 그리고 오늘 7도도 좀 재밌을 거예요. 제가 오늘도 7도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7도도 재밌을 겁니다. 그 7도는 일반 팝 가요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좀 뭐 여러 장르에서 쓸 수 있는 걸 썼다면 7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약간 재즈틱한 사운드를 내고 싶다 내가 그럴 때 뭔가 약간 뭐 보이싱 같은 느낌도 주고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7도 패턴입니다. 채팅창이 어디 갔지? 자, 이건 뭐 다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요 채팅창에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재밌네. 자, 오늘은 이제 G 마이너인데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쉬워요. 요거는 제가 제 모습은 이쪽으로 좀 딴 데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도 되겠죠? 네. 이거는 이따가 하는 거다. 지금 요거는 이따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놔둘게요, 그냥. 일단 요 위에 보시면 G 마이너인데 자, 우리가 그 전에 G 마이너 했던 거 아마 일단 요거 먼저 읽어 볼게요. 리듬부터. 자, 잽잽이 마이너 3탄. 사실 이거 오디오 따로 안 받고 있는데 같이 받고 있는 건데 박수 안 치셔도 되거든요. 자, 보면은 주짜 주쭈짜 주쭈쭈짜 주쭈짜 주쭈짜자 요 짜자시 바로 그 펜타토닉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그 모양이에요. 딱 요거 다시 또 나왔어요. 이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똑같이 리듬 똑같죠. 주짜 주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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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쭈짜자. 자,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제 모습을 조금 키울게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먼저, 자, G 마이너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3플랫에 1, 2, 3, 4번 줄 쪼르륵 잡으면은 이게 드랍 투 보이싱 G 마이너 7인데 베이스가 7이에요. 파. C 마이너 7은 여기. 우리 C 마이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네 개만 딱 잡으면 돼요. 약간 요 리듬 같은 거 치고 싶으신 분들, 내가 바렉 코드는 안다.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요거 네 줄. 근데 네 줄 아니라 위에까지 쳐도 돼요. 다 관련된 점 있는 음들이라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쵸, 이렇게. 네,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G 마이너. 그러면 이게 G 마이너가 여기 솔이잖아요. 그럼 이거잖아요, G 마이너 우리가. 근데 G 마이너 7 요거 네 개만 잡는 거죠. 드랍 투 보이싱 7음이 베이스인. 그러면 여기가 G 마이너 펜타토닉 여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두 줄 요거예요. 그러면은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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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짜이자 요 두 줄 끝에 펜타토닉에서. 어렵나요 조금? 요거 두 개. 요게 바로 파하고 C 플랫이잖아요. 이게 얘예요. 파하고 C 플랫 두 개.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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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짜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요 지금 약지로는 욕하는 손가락 아닙니다. 약지로는 이렇게 뮤트, 그리고 요거 새끼손가락으로, 아니면 약지로 이렇게 치셔도 돼요. 자, 리버브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있던 게 그 우리 또 똑같은 그 펜타토닉 끝에 두 개. 여기에서는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다 보고 하실 거니까 5, 5, 6이라고 돼 있잖아요. 5, 6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펜타토닉 하나, 둘, 5번 줄, 4번 줄, 3번 줄. 3번 줄에 요 끝에 음하고 4번 줄에 요 끝에 음 두 개. 보이시나요? G 마이너 펜타토닉 두 줄, 끝에 두 줄, 그 위에 두 줄, 끝에 요거요. 그쵸? 요거. 그러면 기타 소리가 좀 큰가? 네. 조금 빨리 쳐보면 원, 투, 쓰리, 포. 그쵸? 스트레이트로 따졌을 때 원, 투, 쓰리, 포.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요 두 줄에서 오는 위로 이렇게 잡고도 오는 위로. 그쵸? 여기 교재에 있는 거 파워 코드가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파워 코드가 어디에서 보이세요? 파워 코드가? 아, 그쵸? 4도. 그쵸? 4도. 네. 4도 파워 코드. 그쵸? 똑같은 거죠. 그쵸? 고음줄의 파워 코드라 생각하셔도 되죠. 4도.
그 저기 그 우리 그 요 라이브 시리즈도 그렇고 그 제가 그 보시면은 그 요 전에 6도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들이 있었고 5도도 있었고 4도도 있었고 3도도 있었어요. 라이브 때도 다뤘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만 제작해 가지고 왜 그 했던 것도 다뤘고 네네. 거기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4도든 5도든 이런 인터벌을 사용할 때 파워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고음줄에서 더블 스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쵸. 파워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파워 코드를 내가 고음줄에서 친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두 줄. 많이 쓰는 거. 안 예쁘냐 소리가. 그쵸. 아이고 너무 동굴 싸우네. 메트로놈 한번 틀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요거 은근히 재밌어요 요 리듬이. 그래서 마이너 같은 거 펑크 할 때 마이너 그런 거 해서 할 때 이거 얼마든지 그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어떤가요? 그쵸? 네. 이게 백킹 트랙이 있나? 백킹 트랙이 한번 있나 한번 볼까요? 백킹 트랙이 있나? 아까 그 E 마이너 그걸로도 할 수 있나? E 마이너도 할 수 있는데 E 마이너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볼게요. 백킹 트랙이 좋은 게 한번 있나 보고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재즈 펑크 퓨전 요거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E 마이너 말고 D 마이너로 한번 해볼까요? 오 많이 버벅거리네. 이것도 아이 된다. 딱 좋네요. 요 코드 진행은 많이 바뀌지만 메인은 D 마이너 키라. 지금 백킹 트랙. 하나, 셋, 넷. D 마이너니까 지금 이게 D 마이너 키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뒤로 온 거죠. 아까 G 마이너니까 이걸로 한 거고 이거를 응용한 거예요.
걸렸어요? 야, 이게 참. 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컴퓨터 사용도 좀 살짝 얘가 얘가 지금 맥북이거든요. 그 맥북 에어 있잖아요. M1 256. 야, 이거 참 돈 없는데 이거. 이게 어쩌면 제 컴퓨터가 이게 느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오래 안 걸렸나요? 와, 이 나쁜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에 10년 동안 있다가 온 그 제자가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네요. 렉 풀렸어요? 네. 아니, 치사하게 오늘 분명히 제가 바쁘다 그랬는데 내일 와도 되는데 굳이 오늘 와가지고 돈 좀 내야 되겠죠? 야, 설마 방송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지금 얘는 D 마이너 키인데 요건 D 마이너 키, 얘는 G 마이너 나와 있는데 이걸 D 마이너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렉이 걸리려나 모르겠다. 시청자가 버퍼를 경험한대요. 충분한 유튜브로 소신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렉 걸려? 지금 괜찮으세요? 자, 뭐 이건 안 맞긴 않지만, 자, 아무튼 자, 요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요것만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좀 충분한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동시다발로 아픔을 공유하는 기분이라는 게 뭐, 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아픔을 느끼시고 계시죠? 뭐 음악이 그렇다는 건가요? 어. 자, 보면 이번에 어디 갔냐? 얘가 이걸로 아닌데. 그렇지. 자,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거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가 상당히 재밌어요. 예. 저도 예전에 요거 연습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얘는 일단은 저를 좀 얘를 사이즈를 좀 줄이자. 너무 크다 니가. 불리셨어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 동시다발이니까 같이 풀리셨군요, 다들. 동시다발로. 네. 자, 요건 한 요 정도로 하고 이게 제가 저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좀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제 마우스가 버벅거립니다, 지금. 그래, 여기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리듬을 한번 읽어볼게요. C 마이너예요. C 마이너고 이렇게 C 플랫, C 플랫인가? 맞지? 9 플랫, 8 플랫, 8 플랫 쪼르륵 잡으면 돼요. 네, 여기 타박보도 나와 있죠. 888. 이게 C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보면은 C 플랫, 미 플랫, 맞죠? 솔, C 플랫, 미 플랫, 솔. C 마이너 7이네요. C 마이너 7. C 마이너가 아니고 C 마이너 7입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C 마이너 7. 네, 도만 빠져 있고. 그러면 죽굿 짜. 또 동굴 사운드네. 죽굿 짜. 아이고 너무 크다. 죽굿 짜. 예. 죽굿 짜. 짜. 이게 흔들어야 돼요. 얘는 흔드는데 그러면서 요 두 번째 덩이에서 여기가 그쵸, 거짓 피킹이 나오는 거죠. 짜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주짠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박자가 요 뒤에 16분음표하고 물려가지고 그쵸? 요 위쪽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 뭐 별 얘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예요. 요거. 예. 요렇게 된다. 요게 지금 현재 요 파트 요게가 요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주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게 요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덩이까지가 여기 요 한 덩이 하고 요게 16분음표 웃긴다. 그래서 주꾸짜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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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짠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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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짠. 흔들 때도 오른손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보기 어려운가? 주꾸짜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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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짠 자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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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짠 자 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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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짠.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네. 자, 좀 빨리 해볼까요? 1, 2, 3, 4. 아이고 손가락 아파라. 손가락 아파 비볐더니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미 별로 없으신가요? 자, 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덥네요. 따끄따끄따끄따끄 1, 2, 3, 4, 셋, 넷. 아이고 힘드네.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를 좀 빨리 해볼까요? 빨리 해보면 그쵸? 자, 여기 플랫이 다 있으니까 기타에서는, 여기 악보에서는 다 저기 타브도 있고 다 있으니까 1, 2, 3, 4 셋, 넷. 빨리 하는 거는 좀 약간 너무 경박하긴 하다. 셋, 넷.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 틀어놓고 해야 되겠다. 반주를 한번 틀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얘 또 버벅 걸리나? 한번 그래 틀어볼까? 얘는 D 마이너니까 C 마이너 8 플랫이었으면 얘는 C 플랫으로 오면 돼요. 근데 2/5가 아니어서 하나, 둘, 셋, 넷. 약간 경박하긴 한데. 얘는 이렇게 좀 약간 느린 느낌으로 가지. 아, 화면이 끊겨요. 저희 곡에는 잘 어울리질 않네요. 좀 경박하네 얘가. 자, 아무튼 요거는 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이게 시간차가 많이 나네요. 저번 주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임팔라님은 괜찮으세요? 어깨가 흔들거. 어깨가 왜 흔들거리세요?
그 중순님 같은 경우는 그 뭐지? 모아뮤직 그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 타느라 예. 이거 만드신 분이 잘 만드신 거예요. 이거 백킹 트랙 만드신 분이.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써도 되냐? 그러니까 쓰라 그래가지고 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링크를 걸면서 정식이란 말은 좀 웃기고 아무튼 그 이 모아뮤직에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가입이란다. 그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리듬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는 요렇게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해온 마이너를 쭉 보면은 한번 마이너를 뭐뭐 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우리가 전에 했던 것들부터 한번 싹 한번 볼게요. 자, 나와라. 네네. 그 되게 지금 그 되게 많아요. 저희가 콘텐츠가 저희가 여기 모아뮤직이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스케일서부터 체계적으로 재생 목록에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만 잘 활용하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우리가 쭉 했던 게 마이너, 그쵸? 그쵸? 6를 이용하는 거, 그쵸? 6를 이용하는 거 요거 했었고, 여기 화면이 잘 보이나? 예. 6를 이용하는 거 요거 있었고, 그쵸? 6 이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G 마이너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있었죠. 빼자. 그다음 5번 줄에서도 그쵸. 이거였었죠.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그렇게 이용하는 거.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어려웠었죠. 예, 가운데 손가락을 완전 찢어야 되는 드랍 투 브이징에서 루트 폼인 거. 요거 그쵸. 가운데 손가락을 제일 아래 두 줄을 잡아야 되는 거. 근데 결국에는 요것도 결국엔 이거였죠.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제 컴퓨터도 버벅거려요. 제가 보니까 제 컴퓨터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하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가는 이 파일은 이 맥북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파일들은 대부분 다 그 외장 하드를 다 쓰긴 하는데 아까 했던 우리 여기에서 짜자 이거 있잖아요. 요 두 줄이 또 내 화면도 멈추네. 요 두 줄이 요거였어요. 방금 요거 제가 요거예요. G 마이너. 이것도 G 마이너. 얘도 G 마이너 7. 얘는 7음이 베이스. 네 줄만 썼을 때 요건 루트가 베이스. 여기도 G 마이너. G 마이너. G 마이너. 다 같이 붙어 있죠. G 마이너.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G 마이너. G 마이너 7. 얘도 G 마이너 7. 이건 드랍. 이건 5번 줄에서부터 가는 거다. 예. 아무튼 여기도 G 마이너 7. 이렇게 G 마이너 7이 쭉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여기서 하면서 요 두 개가 바로 요렇게 가는 요렇게. 그래서 짜가 짜짜 11용하고 짜자자자 이게 바로 아까 요렇게 2, 3보절 두 줄에서 짜짜짜 짜짜짜 요거죠. 짜이자이자 다그 근처에서 쓰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거였었죠. 그게 바로 자 이제 저는 다시 또 줄어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였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한 거, 그쵸? 그래서 다 이제 다 곡이서 곡이에요.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아까 한 게 이제 요게 이제 C 마이너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C 마이너가 제가 봤을 땐 소리가 좀 폼이 괜찮아서 이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물려서 흔들어줘라. 근데 흔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 계속 물어서 흔들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도 칠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하나. 주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A 마이너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응용을 해서 배우는 거죠. 저거를 똑같이 해도 좋지만 쟤를 응용을 해가지고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A 마이너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잡았잖아요. 4줄. 그러면서 이렇게 3줄 요게 D. 이거는 A 도리안일 때는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 아까 질문하셨던 분. 요것도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예요. A 마이너인데 나는 C와 D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D는 도리안에, 그쵸? 그러니까 레니까 A 마이너 따지면 레는 11, 그쵸? 라는 오음, 라는 루트, 그 다음에 레는 11, 파샵은 6. 이때는 어차피 도리안이기 때문에 이때는 6가 스케일 톤이나 어보이드 노트가 아니에요. 이때는 캐릭터리스틱 노트라 그래서 바로 소위 말하는 타겟 노트예요. A 마이너에서 바로 이 6 도리안의 색깔을 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쵸. C, D. 근데 이거를 그냥 A 마이너에서 빠빠 세 줄 다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리안. A 마이너 원 코드 잼 없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코드 진행이 복잡한 거 말고 심플하게 딱 그냥 원 코드만 나온 거. 근데 요즘 이런 것도 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A 마이너 원 코드, A 마이너 백킹 트랙 71만에. 이런 거는 여기 있네요. 이것도 네오퓨전인데 이분인데 제가 사용하는 같은 분. 안돼, 광고는 안돼. 지금 느리네. 제 컴퓨터가 느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제 컴퓨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우야.
너무 섹션이 있어가지고. 예. 코드 진행이 바뀌는데 음악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래? 뭐야, 원코드가 아니잖아. 코드 진행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분 꽤 좋긴 하네요. 역시. 이지 그루브 백킹. 이거 810만원 괜찮을까 써도. 이것만 잘라내야죠. 뭐 걸리면, 저작권 걸리면. 쓸 수가 없어요. 원코드 해야 돼. 왜 원코드가 안 나오니?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뭐 원코드를 지금 찾으려니까 너무 기타도 버벅거려서. 아, 미음님 어서 오세요. 지난 레슨 폼을 연속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지판을 잘 안 보여서 보는 눈이 더 개선되었네요. 약간 드럼 치는 느낌으로 놀 수 있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미호님.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유, 저 때문에 실력이 느셨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또 준비한 7도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저, 어, 자, 7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도. 아, 근데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야. 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근데 많이 들어오셨나?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하는 걸로는 9분이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수도 8개나 있네요. 감사합니다. 연결 안 되다가도 같은 건데. 아, 네. 각각 배우면 연결이 안 되다가도 같은 건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음악은,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다 이게 묶여 있어요.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음악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기타를 떠나서 음악 자체는 좀,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안다고 뭔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예. 대신에 뭐 이렇게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좀 약간 틱하게난 보이고 싶어 그럴 때는 뭐 약간 팁 같은 거. 근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밑바탕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그런 한두 개를 배웠을 때 좀 그런 것들 맛을 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음악은 좀 근본적이에요. 좀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타고난 게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전공은 아니지만 계속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던가,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서 좀 보고 그런다던가, 그래서 그런 바탕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요거 하나 딱 던졌을 때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게 얻어지는 게 많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음악은 다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이게 많이 렉이 좀 있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뭐 스케일 연습, 뭐 내지는 뭐 오른손 피킹 연습, 뭐 스케일 연습, 뭐 리듬 연습, 코드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 위에서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미음님 많이 그 좀 이렇게 배우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기쁘네요. 자, 7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7도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7도 요거는 잘 안 써요. 7도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7도는 제가 잘 씁니다. 7도는 제가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7도에 대해서 한번 7도를 어떤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벌써 제가 그 전에 그 다 벌써 제작을 해서 다 올렸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거기서는 항상 이제 시간 제한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길게는 못했죠. 예. 저를 이제 쑥 줄여버리고 7도. 자, 7도 같은 경우 보면은 도, 시. 키워서 그려야 되겠다. 잘 안 보여요, 저도. 레, 도. 그리고 우리 코드에서 세븐스 코드에서 그 세븐이 바로 7도죠. 장 7도, 단 7도.
그렇죠? 물론 감칠도도 있고 그건 제가 이론편에서 자세하게 다 세븐스 코드 때 다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솔, 시, 라 그 다음에 도, 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이어토닉, 즉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의 게 가장 중요해요. 자, 7도 같은 경우 구조를 한번 보면 이 도시하고 파미가 장칠도예요. 장칠도. 그리고 나머지는 얘네 레도, 미레 얘네들은 다 단칠도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미넌트일 때 7도. 얘네들은 다 올 파란색은 단칠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얘는. 자,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즉 1도와 4도만 장칠도, 나머지는 다 단칠도. 그 다음에 우리가 베이스, 미파, 시도는 항상 반음으로 움직이는 거. 요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요거까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면 끝. 구조는 제일 외우기 편한 게 바로 이 7도입니다. 자, 기타에서는 보시면 이 도부터 갈게요. 여기 5번 줄 3플랫 도 보면은 도 C는 아이고야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줄 하나 건너뛰어서 C. 자, 우리 C 메이저 7 할 때 도, 시, 미 해서 제가 가이드 톤 또 쫙 가이드 톤 또 그 풀 버전으로 다 올려드렸죠. 네, 묶음 버전으로 도시 7음. 그쵸. 자, 기타에서는 3음이 바로 밑에 있고 여기에 있고 장삼도, 완전 4도는 바로 줄 아래에 있어요. 기타 튜닝 자체가 완전 4도잖아요. 완전 증4도, 감5도, 완전 5도. 그쵸. 증5도, 단육도 같은 얘기고 장칠도, 장육도, 장칠도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돼요. 단칠도도 어휴야. 그래서 요렇게 도시. 그 다음에 단칠도는 얘기했죠. 도시 플랫. 그러니까 요 모양이 단칠도, 요 모양이 장칠도. 소리가 부딪혀요. 느낌이. 1도 장칠도, 2도 단칠도, 3도 단칠도, 4도 반응 가서 장칠도, 5도 단칠도, 6도 단칠도, 7도 단칠도, 1도 단칠도. 그렇죠. 얘는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1 메이저, 2 마이너, 3. 이 마이너가 단이라는 얘기예요. 그 7도는 다 그냥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4도, 5도,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1 메이저, 1도와 4도만 메이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 3번 줄을 끼게 되면 도가 여기 있어요. 4번 줄에 도, 시. 여기에 있어요. 시가. 이게 옥타브잖아요. 시. 이게 메이저, 장칠도, 단칠도는 이렇게 하나. 장칠도. 그렇죠? 1도, 7도, 단칠도, 6도 단칠도, 5도 단칠도, 4도 장칠도, 3도. 그렇죠? 마찬가지 도시. 2, 3번 줄을 끼면 이게 장칠도예요. 아까는 이게 장칠도였지만 1도, 7도, 6도, 5도는 이거 개방현이고 6도, 7도,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마이너, 6 마이너, 7 마이너, 1 메이저. 자, 이게 7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7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얘를 뭐 솔로 패턴, 저는 솔로 패턴으로 써요. 얘는 저는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좀 약간 가요 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소리 자체가 7도가
7도를 뒤집으면 2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 자체가 좀 약간 부딪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요. 7도가. 단 7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장 7도는 특히 그게 조금 그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활용법은 1번 패턴 솔로 패턴 솔로로는 저는 많이 씁니다. 이걸 되게 좀 즐겨 써요. 패턴 솔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사실은 썼어요. 그거 할 때 아이고 야 갑자기 왜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D 마이너 어디 갔어? 제가 하던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얘도 근데 코드 진행이 좀 범상치 않아서 코드 진행이 계속 바뀌긴 해요. 근데 그냥 D 마이너 장식도 지금 D 마이너 F 키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음악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음악을 키니까 또 되네. 자 아무튼 7도. 그래서 이 7도 같은 경우는 패턴 솔로, 그 다음에 모달 보이싱은 뭐 괜찮은데요? 굳이 뭐 안 쓸 필요는 없겠는데요. 우리가 4도 5도 그래서 다 썼잖아요. 그쵸? 6도 같은 경우도 그쵸? 5도랑 엮어서 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근데 모달 보이싱 7도 같은 경우도 뭐 어떠세요? 다들 계신가요? 지금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 못 쓸 건 없다. 근데 저는 뭐 그다지 잘 쓰진 않는다. 모달 보이싱을 뭐 근데 그다지 세모. 대신에 그거 있어요. 예를 들면 C 메이저 7 같은 거 보이싱 나올 때 파워 코드로 7도는 좀 뭐 못 쓸 건 아니지만 이게 일단 운지가 안 나오니까 줄 하나 건너기도 힘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7도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메이저 세븐일 때 도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보이싱을 또 쳐주기 때문에 그쵸 피아노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저는 이렇게 물론 얘는 파니까 C 메이저 세븐이 아니죠. D 마이너 세븐일 때 D 마이너 세븐일 때는 파 미가 3음과 텐션 9 딱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두 줄만. 이게 좀 멋있는 게 없나? 재즈 퓨전 이걸로 다시 해볼까요 한번? 코드 진행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해보겠습니다. D 메이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 이걸 자주 쓰진 않아요. 이걸 자주 쓰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분위기 약간 부딪히는 분위기를 낼 때 그럴 때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7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C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도시 장실도 느낌 그 다음에 D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음하고 그쵸 파하고 미 이렇게 D 마이너 7 D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그 뭐더라 이게 그 그린티라는 곡이에요. 그린티 그 존 스코필드라는 그 재즈 기타리스트의 거긴데 보면은 둔다우따 둔다우따 우따이 둔다우따 그래서 A 플랫 마이너 (7도로)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일부러 멜로디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이토닉과 상관없이 도시라솔 일부러 이렇게 7도로 해가지고 부딪히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멜로디는 탑을 지키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뭔가 내가 좀 색다르게 부딪히는 그 의도적인 거를 만들어줄 때 이럴 때 요 7도가 또 의외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악이야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죠. 이 음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중간중간에 표현을 할 때 약간 뭐 긴장감이라던가 뭔가 좀 이렇게 서로 막 약간 부딪히는 어떤 사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걸 이제 클러스터 사운드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요렇게 물론 이렇게 2도로 아예 그냥 이렇게 클러스터 사운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7도가 뒤집으면 2도니까 그래서 2도와 7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은근히 좀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자, 그 이외에 지금 제가 아까 패턴 솔로 말씀드렸고 모달 보이싱을 말씀드렸고 그 모달 보이싱이 아니어도 특정한 코드에서 파워 코드로 쓰기도 좀 뭐하고 얘는 그쵸? 특정한 코드에서
코드에서 분위기 만들 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딪히는 사운드, 그런 의미로서의 분위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패턴 솔로,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달 보이싱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모달 보이싱처럼도 저는 써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시간차를 두니까 그게 꼭 패턴 솔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근데 모달 보이싱으로는 그다지 많이는 안 쓴다. 그래서 특정한 코드, 아까 C 메이저 7이나 뭐 D 마이너 7이나 이런 식으로 메이저 7, 도미넌트 마이너 7 요럴 때, 그럴 때 약간 7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멜로디,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멜로디를 쓸 때,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멜로디 만들 때, 그럴 때도 요거를 사용을 한다. 예. 일반 우리 팝이나 가요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7도가 또 활용법이 있나? 볼까요? 더블 스탑으로도 7도는 안 씁니다. 더블 스탑으로 쓰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7도는 그냥 좀 범상치 않게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비슷비슷하네요, 여기 얘기가. 그렇죠. 사마음을 벗어난다기보다는 사실은 가요나 팝에서도 세븐스 코드하고 텐션 코드도 많이 써요. 가요나 팝에서도 텐션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소리 자체가 세븐스 코드를 쓰던 텐션을 쓰던 다 소리가 안정감 있게 나게끔 다 만들어요. 가요나 팝에서는. 그렇죠? 자, 지금 가요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시면, 예. 그 증사도는 도미넌트에 있는 3칠음을 증사도라 그래요. 파하고 시. 얘는 원래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이거를 파는 미로, 시는 도로 해서 이렇게, 예, 이게 원래 바로 도미넌트의 기능이 바로 이 증사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잘 사용하던 거. 종수님, 이건 원래 예전부터 쓰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5도에서 1도로 해결받지는 도미넌트 모션이 바로 그 증사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빈번하게 많이 쓰는 우리가. 예. 너무나 가요, 동요, 팝, 클래식, 재즈, 블루스 모든 것이 다 많이 쓰는 5도, 1도, 예, 도미넌트 모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 증사도는 그게 아니고, 증사도만을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예, 따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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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때는 증사도가, 이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쓰인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도 7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1도로 가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그 증사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3화음을 쓴다고 해서 음악이 쉬운 건 아니에요. 3화음을 써도 음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모달 인터체인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3화음을 써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화음이 좀 더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그냥 안정감이 있다 해서 3화음을 그렇게 쉬운 음악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관점도 있지만 3화음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복잡한 음악을. 됐죠? 그게 아까 저기 질문하신 그 어퍼 스트럭처 트라이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완전 또 3타닉 시스템, 4타닉 시스템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자꾸 얘기가 또 자꾸 막 너무 또 깊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이제 그 약간 재즈틱한 사운드, 퓨전틱한 사운드, 예, 그런 거 할 때 쓴다는 얘기죠. 예, 의미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쵸? 예를 들면 나인 코드도 왜 요즘은 가요팝에서 많이 써요. 예, 굉장히 많이 쓰죠. 예. 썰틴도 쓰고 플랫 나인, 뭐 샵9, 플랫 9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쓰죠. 텐션도 가요 팝에서도 요즘은. 아무튼 요 자체는, 예,
그렇다. 자,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이 7도의 활용법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가 쓰는 건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뭐 댓글로도 알려주시고 너는 왜 요거밖에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글 올려주세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막 이러면서 해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을 냈습니다. 네. 2시간 50분 걸렸네요. 라케타 리프를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 저기 미음님, 일단은 라케타 리프를 만드는 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정말 센스인 것 같아요. 센스, 타고난 거. 네. 그거인 것 같아요. 라켓하게 리프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그 리프라는 건 일단은 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영문자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옷을 잘 나요.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지금 미음님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로 만들 것인가도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락기타 같은 경우는 메탈리카는 아시잖아요. 6번 줄을 기본으로 리프를 다 만든다는 거. 그쵸, 6번 줄을 만들죠.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코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리프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뭐 좀 편안한 리프를 몇 개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일단은 보통 락의 그러니까 그게 메이저 키냐 마이너 키냐에서도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 A 마이너 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락에서는 F, G, A 마이너 이걸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뭐 A 마이너로 간다. 4도를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4도는 루트가 위에 있죠. 높은 음에 있죠. 그래서 4도를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펜타토닉 라인에서 많이 해보세요. 펜타토닉 라인에서 두 줄씩 무는 거, 그쵸? 내가 하고자 하는 키에 펜타토닉 2개. 예를 들면 G 마이너다. 따밤 따르라라라 따밤 따밤 바밤 이런 식으로 하고 노래 멜로디 나가고. 네. 미엄님, 그 다음에 그 락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메이저 계열의 우리나라의 락 곡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구야?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나란나란나란나. 아이고, 난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뮤트 해가지고 완전 오도 있잖아요. 이거 파워 코드 5도와 파워 코드로 이것만 계속 반복해요. F 샵, B 마이너, E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리날다 같은 경우는 5도, 6도,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파워 코드 5도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5도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칠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갈 것이냐, 5도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16으로 갈 것이냐, 8비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5도와 4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펜타토닉을 가지고 루라루라루라라 제가 왜 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냐면 그 80년대 70년대 락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거의 작곡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남의 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부터 팝, 그 다음에 70년대 락들이 백킹이 예쁜 게 정말 많아요. 네. 뭐 레드 제플린도 있죠. 그 다음에 누구야? 특히 저는 주다스 프리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앨리스 쿠퍼, 주다스 프리스트, 앨리스 쿠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오지 오스본 이런 사람들의 리프가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백킹하고 백킹의 개념은 뒤에서 그런 파워 코드로 뒷받침해 준다는 거를 백킹이라고 하는데 리프는 약간 이름이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리프는 뭔가 좀 거기 안에서의 다이내믹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약간 리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노래와는 다른 또 하나의 그 반주긴 반주지만 그 하나의 또 음악이 흐르는 그런 개념이 약간 리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 베이스일 거냐 A 베이스일 거냐 리프도 그거에 따라 다르죠. 작곡용 기타 연습법 7080 락을 공부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거죠. 미음님이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락은 70년대, 60년대 이때가 거의 그쵸. 그 이후에 80년대 뭐 헤비메탈 넘어오면서까지가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던가 그런 락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락인지 어떤 스타일의 락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처럼 리프나 백킹을 말씀하셨다면은 펜타토닉을 많이 연구를 해서 펜타토닉을 써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경우 스타일에도 기타 드럼 베이스인데 펜타토닉이에요 다. 네. 우리가 본조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본조비도 다 펜타토닉 리프들이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미음님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 음악가, 앨범 그거를 파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다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모티브를 정해놓고 찾아봐야죠. 너무 폭이 넓잖아요. 락에도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그쵸. 그 리프는 결국에는 그럼 그 리프를 만드는 건 그 본인의 작곡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아이디어의 몫이잖아요. 그거에서 저는 거기서 무슨 뭐 16 리듬을 이용해라, 뭐 4도를 이용해라, 5도를 이용해라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직접 저하고 대면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음악적인 장르를 일단 먼저 정해야 되는 거니까 스타일을. 어떤 락은 예를 들면 예전에 얼터너티브 락은 그냥 코드 긁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예. 어떤 리프는 뭐 블루스 진행을 가지고 리프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도 리프니까. 기타 침 치니까 또 바로 또 핑이 뜨네. 그쵸? 이런 리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락큰롤 리프.
얼마나 많은데요. 헬벤포레덜 굉장히 많죠. 리프 종류가. 그쵸. 그쵸.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센루지스 건센루지스도 되게 아이디어 다양하고, 레드핫칠리 페퍼스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죠. 예. 밴드 음악으로 해서 리프는 그렇죠. 예. 작곡용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로 작곡하는 거는 다르죠. 그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킹이나 리프는 그렇지만 기타에서는 뭐 기타로 작곡을 한다 그러면 뭐 저야 뭐 그쵸. 모티브 정해놓고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가 정해놓고 그에 따르는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거를 접근하면서 리프를 분석하는 건 그거예요. 리프를 분석한다는 거는 그 무슨 키에 어떤 코드에 그 사람이 어떤 음들을 썼나 그거를 보는 거에 리프를 분석한다는 거죠. 예, 그쵸.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예. E 마이너야 라고 알면 E 마이너에서 그러면 미, 레, 이게 E 마이너 다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알면서 들어보고 여기 안에서는 이건 E 마이너구나. 그쵸. 근데 실제 노래할 때는 E 마이너 맞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잖아. 노래할 때는 타겟 노트를 모티브로 그거는 종수님 그거는 약간 솔로 개념이에요. 물론 타겟 노트를 넣어도 되죠. 내가 일부러 뭐 A 마이너인데 6를 넣고 싶다 그러면 6 느낌을 내면 되죠. 예. 6가 근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나? 6도인데 A 마이너에서 6도인데 이거는 뭐 쉽지 않겠네요. 타겟 노트를 모티브로 봐도 되나요는 그거는 약간 달라요. 예. 그 타겟 노트는 약간 솔로나 멜로디 만들 때 그때 더 신경을 쓰는 거고, 리프는 좀 더 루트 5도, 완전 4도 이런 거나 3도 계열 이렇게 가지 6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코드를 다르게 쓰죠. 그거는 1도에서 말고 다른 코드로 쓰겠죠. 예. 1도 마이너 6 예를 들면 마이너 6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6도를 쓴다면 A에서 6도를 쓰려면 아니면 이건 벌써 F샵이라 이건 다르거든요. 코드가. 그러니까 타겟 노트라는 거는 그거는 멜로디 상에서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너무 멀리 굳이 타겟 노트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런 건 멜로디에서. 자,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서 저도 이제 막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정수님. 아니 근데 막 던지신 거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게 힘들어요. 음악이 기본 이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와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이게 조각조각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시라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는 2시간을 리밋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3시간이 돼버리네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아, 바라모님도 고생하셨고 임팔라님은 또 일하러 가셨나 보다. 예, 미음님, 종수님 아무튼 다들 그래도 열띤 그 채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요거 편집해서 올리고 또 제가 또 계속 준비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또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분들을 위한 준비도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좀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네, 그 멤버십 회원 전용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어려운 부분이라 그리고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미 다 풀어놔서 어쨌건 그 멤버십 분들에 대한 그 혜택은 그래도 제가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정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한번 오픈 모임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바라모님 같은 경우 항상 개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니까 그 바라모님은 그 회원이랑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